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만큼 관심을 끌었던 두 사람이 더 있죠. 바로 윤석열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홍준표 의원, 그리고 이재명의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이 두 사람이 지지층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층들로부터 이낙연 때문에 이재명이 졌다는 문자 폭탄이 이어지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마지막 피날레 유세 때 건강검진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그랬던 홍준표 대표, 4월 하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각 정당의 경선이 흥행에 성공하려면 최소 양강구도가 형성돼야 한다는 필수 조건이 있죠. 13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당시 박근혜라는 굵직한 경쟁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 경선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경선 열기가 과열되면 그 후유증이 항상 뒤따르기 나름인데, 지난 한나라당 경선 이후 친이와 친박의 이른바 10년 전쟁의 서막이 열리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있었고,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홍준표 의원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경선 후보는 각각 이재명,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하며 각 당의 최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도왔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대선이 끝나고 두 후보가 지지층들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어제 특정 시간을 기점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백 통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졌다, 송영길 추미애를 지켜라, 이낙연 측에서 대장동 의혹을 제보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문자 폭탄이 시작됐고 1000개가 넘는 문자를 받아 전화를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도 하지 못할 만큼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제 같은 지지층들의 문자 폭탄을 두고 대선 패배의 책임론을 이낙연 전 대표 혹은 친문 진영에 돌리는 한편,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 추미애 전 장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지자들의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패배 승복 선언과 해단식에서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2의 이낙연계 의원 몇몇은 이날 여의도의 한 모처에 모여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낙연계 한 의원은 경선이 끝나고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장 요청이 들어와 선거운동을 했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또 맡아달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뛰었다며 이낙연이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다는 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같은 민주당 지지층의 이낙연 탓 분위기는 선거 막판 대장동 게이트를 최초 보도한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의 페이스북 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두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 보도한 박종명 기자는 민주당 경선 후보 핵심 관계자가 제보해줬기 때문에 기사를 발행하게 됐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박 기자는 해당 페이스북 글에서 이 민주당 경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제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난 민주당 경선을 떠올려 보면 이낙연 후보의 측근인 서른 의원이 왜 대장동 게이트로 이재명을 몰아붙였나, 이 부분과 맥이 다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현재 분위기는 대선 후 민주당 분열, 더 나아가 민주당이 쪼개지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홍준표 의원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마음 편하게 하방할 때라며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제2의 홍 의원은 4월 하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예정인데요. 오늘 홍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이젠 마음 편하게 하방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홍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정권 교체가 됐다며 이제 중앙정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맡기고 저는 하방하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리모델링 꿈이 좌절된 지금
제가 할 일은 나를 키워준 대구부터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하방을 결심하게 됐다. 10년 전 경남지사로 하방할 때보다 한결 마음이 편한 느낌이다라며 하방을 하더라도 TV 홍카콜라와 청년의 꿈은 계속할 것이다. 계속 소통할 테니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은 청년의 꿈에서 가장 먼저 해달라는 지지자의 글에 오늘 출마 의사 밝혔다고 답변을 남겼습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정권 교체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리모델링 꿈이 좌절된 지금이라고 표현하는 건 또 뭐 어떤 저희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에 따라 홍 의원은 4월 말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 의원이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출마함에 따라 홍 의원의 현재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홍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 시한은 선거 30일 전인 5월 2일까지입니다. 자,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는 사면임 도전을 분명히 한 권영진 현 대구시장과 김재원 최고위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질 듯합니다. 현재 홍준표 의원의 지난 대선에서의 행보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상황이죠.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온라인 글 등을 통해 윤석열 후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고 천신만고 끝에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이 자리에서 측근 공천을 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몇 번 유세 차량에 오르기도 했지만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선거 유세에서는 동참하지 않았었죠. 국민의힘 선대본은 홍 의원과 함께하는 유세를 계획했으나 홍 의원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세에 불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당일인 9일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개표 상황실 맨 앞줄에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옆자리에 홍 의원의 이름표를 붙여 자리를 마련해 뒀으나 결국 홍 의원 자리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대신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홍준표의 뒤끝이다 뭐 이런 비판의 소리도 있었는데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을 듯 보여집니다. 홍 의원의 뭐 인지도와 커리어라면 소위 말해 안전빵인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기보다 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